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서프라이즈, 재범 방지, 1년살이, 미담. 먼저 1년살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5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살 제주 1년살이 집 찾기 2탄으로 꾸려졌는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견관을 느낄 수 있는 집들이 소개된 한편 반려견을 위한 인테리어 팁까지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는 되게 약간 좀 LA 느낌도 나고. 맞아요. 야자수 때문에 그런가? 세련돼. 건물이 굉장히 현대식이잖아요. 모던해요. 그리고 우리도 의뢰인분들이 반려견을 네. 키우시는데 동물병원이 12분 거리에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해요. 들어가 볼까요? 예. 와, 내가 생각했던 제주도 집이랑 훨씬 더 완전 뱃살이야. 뚫린 뷰는 아니네. 이름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네. 제주도의 어서 옵션. 웰컴.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이 아까 들어올 때 장식장이 다 옵션이에요? 모든 게요. 저 쿠션까지 다 옵션.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몸만 야, 오면 이 집이다. 1년살이 이겼다. 수 있어요. 이 집이다. 저 혹시 한라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 뷰. 여기는 뭐 한라산 뷰를 보라고 의자를 이렇게 뒀구나. 어디가 뭐 한라산이야? 이게 보이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좋네요. 아파트 담벼락보다 아들 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뭐야? 제주스럽죠? 설마. 야 여기 바다 다 보여. 야, 여기가 제일 잘 보인다. 돌고래야. 제가 저 집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찾았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모든 마감재가 너무 고급이고 그리고 저런 고급 가구들을 다 그대로 쓰게 해주는데 이게 완성됐을 때 역시 전문가.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 공간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구해줘 홈즈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집이 비슷한 형태라도 자세히 보니까 너무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떤 집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는 거를 좀 배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의 어떤 사생활 차단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다 외부에서 조금 보일 수 있게 시선적으로. 야 근데 밖에서 다 보여. 근데 저는 다 좋은데 이런 집이면 차가 들어올 때 라이트가 다 비쳐요. 아 그러네. 네. 집 안으로. 거기에다가 또 연세 같은 경우는 평생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옵션이 없는 경우는 그걸 샀다가 나중에 또 팔아야 되는 번거로움 있잖아요. 연세살이를 아직 상상은 안 해봤었던 상황에서 큰 공부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좋았어요. 공간 디자이너 안소연 씨 나와가지고 수영장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했더니 수영장이 크면 그게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걸 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별거 아닌 지식 같지만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구해줘 홈즈가 약간 전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매물 혹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집들 그런 쪽으로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많이 윤택하지 않은 분들도 구해줘 홈즈가 발품을 팔아준 덕분에 제한된 예산으로도 좋은 집에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흐뭇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구해줘 홈즈가 다양한 주거 형태는 물론이고 변하는 주거 문화까지 흥미롭게 담아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재범 방지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의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0일 방송된 PD수첩 당신 곁에 이미 조두순 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관리 실태를 취재했는데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들이 허위로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여전히 피해자 주변에 사는 등 제대로 된 재범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평균 형량이 5년 2개월. 상습적인 성범죄자 가운데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김 씨. 그는 13세 남학생 둘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성범죄 알림이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없고 기초지만 연락 옮긴 놨는 것 같던데. 아, 누군데요? 나 몰라요. 이 아저씨 뭐 친구라 그런 것 같던데. 실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허위 주소를 올린 김 씨. 그래서 내가 이상한 타이 내는데 예. 이제 잘 피인 이러다 보니까 나 잠을 몇번 잤는데 아니, 그러니까 술도 한잔 먹고 그리고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 실제로 이제 안 사시는 주소를 옮겨놨다. 이제 근데 그건 맞지. 현재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처럼 그 또 다른 대상이 아동인 거예요. 그런데 아동에서만 느끼기 때문에 그 행동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급히 달아납니다. 낯선 남자가 사라진 다음 한 여학생이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학원을 가던 13살 여학생이었습니다. 빌라 뒤쪽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아동 성범죄로 이미 12년을 복역한 박 씨였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출소하자마자 3일 만에 수송장을 수행하다가 실패했고 여기서 이렇게 몇 번 이제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눈에서 다 띄었더라고요. 그럼 여기를 자기가 계속 본 거죠. 순식간에 순간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가 과거부터 저지른 성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학원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박 씨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의 준수사항으로 출입금지가 있었어요. 초중 고등학교.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특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이제 학원은 종류도 다양하고.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을 노렸던 박 씨의 범행 유형에 맞게 출소 후 관리가 이뤄졌다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믿을 만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위원들은 PD수첩 이번 편 어떻게 보셨나요? 2019년에 아동 성범죄자가 1,300건 정도가 일어났대요. 조두순의 모습을 한 1,300명이 존재했다는 건데 이런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근처에서 감시도 없이 있었던 거예요. 놀이터 근처에. 누군가를 찾는 듯 자꾸만 두리번거리던 그가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정 씨가 놀이터를 찾은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 2001년 7살 아이 2명을 강제추행했던 장소는 다름 아닌 놀이터였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이 성향이라서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데 이런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근처에서 범죄를 일으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사회 구조잖아요. 맞는 말씀인 것이 이제 아동 성범죄율은 재범률이 높고 또 범죄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그 교정의 실효성을 살려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그 점을 잘 짚어주었는데 특히나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형을 살고 나오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말의 어떤 죄의식이나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형들은 평생 그 상처를 주신 건데 그들에게. 아니 그건 좀 없을 건데 내가 이렇게 평생 상처를 줬어. 나도 아파게 돼. 아파. 내가 살아야 돼요? 걔가 무슨 위대한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미녀도 아니고 엄청난 뭐 하나님도 아니고 엄청난 뭐도 아닌 어떻게 보면 진짜 일개 그냥 십주구란 애인데 걔 때문에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앞섰고요. 조두순 사건 이후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긴 했지만 교정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건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갈 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되게 뻔뻔스러운 핑계를 댔던 이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중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핑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가도 같이 짚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PD수첩의 날카로운 취재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서프라이즈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4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환불 원정대의 마지막 스케줄 현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텅 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스페셜 무대를 펼치던 환불 원정대는 사전 녹음된 관객들의 서프라이즈 함성이 들리자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꾸
네. 여운이 가득했던 무대를 끝으로 환불원정대 프로젝트가 13주간의 화려한 여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가수가 아닌데도 이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우리도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그립기 때문이겠지. 저 함성을 함께 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불원정대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게 보았어요. 이렇게 대리만족을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팬들과 가수가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팬들의 함성을 입힌 이 환불원정대의 무대가 뭉클했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익숙한 그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환불원정대의 마지막 이야기는 시청률 11.1%를 기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지막 스페셜 무대는 활용점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다가 잠시 눈을 감아봤는데 실제 거기서 무대가 펼쳐지고 팬들이 환호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제작진들의 노력이 되게 엿보였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시가 팬들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는데 지금 봉 들고 봉 들고 공개도 싶어요. 근데 팬들 보고 싶어. 팬들 보고 싶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좀 비어있는 느낌을 받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을 이끌어냈고요. 그 무대 연출이 저는 이 고 프로젝트의 연출이 저는 아주 기가 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딱 그 무대에 불이 켜지는 순간 느끼는 감동, 그리고 거기에 음악이 나올 때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그 얼마나 노래를 저들이 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중간에 떼창과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연호해주는 관객들의 소리, 녹음된 소리이긴 하지만 그것을 들었을 때 보는 사람도 울지 않을 수는 없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그 이 감동을 더 극으로 끌어올렸던 것은 노래가 딱 끝나고 정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 이들이 나눴던 대화들. 울어도 돼. 너무 아름다웠어.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진짜 연락 고마워. 아, 큰일 났다. 너무 행복했어, 정말. 이런 말들이 소리가 없는 속에서 이들의 말이 울림이 돼서 나왔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나 이 전 객석에 보면은 이렇게 마치 관객이 있는 것처럼 뭐 이 형광봉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명을 다 의자에 붙여놨잖아요. 그런 것들도 세세함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도 하여금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시간을 다시 한번 그 회상해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기막힌 연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둬서 너무 좋았고요. 천옥이 그 우리 또 뭉치는 날 신박기획도 뭉치는 거죠 라는 그 말에 지미유가 제가 대표로서 우리 네 분께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뭉치는 날 여기도 뭉치는 거죠? 아, 당연하죠. 내가 지금 그래서 건강해야 돼, 고민이 우리. 많아요. 이게 또. 네. 뭉클한 게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감동까지 좋았던 그리고 또 기다리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담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특집 힘내라 위대한 여러분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힘겨운 코로나 시대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2020년판 칭찬합시다 포맷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미담의 주인공들을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전주 한옥마을에서 10여 년 정도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부영입니다. 14분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 미담이 전파되면서 한옥마을 주변의 건물주분들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전주로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정말 릴레이처럼 좋았었습니다. 되는구나. 저도 세입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물주분이 보셨을 때 되게 좀 사회 초년병으로서 되게 대견스럽게 봐주시기도 하고 측은하게 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안 올려주시더라고, 저만. 그게 너무 고맙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돈 벌어서 건물 같은 거 있으면 세입자한테 정말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잊지 않고 기억하셨구나. 제 친구가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서 우울해 보이고 저까지도 우울해질 정도로 처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난 뒤에 밝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서울 봉은중학교의 음악 선생님입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인데도 대면을 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고 바로 언택트 오케스트라 합주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처음에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서로 같이 모여서 호흡을 맞추고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 자체를 못하니 그냥 방식을 한번 바꿔볼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노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2020년은 누구든지 좀 지우고 싶은 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소중한 분들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도 얻어갈 것이 있는 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은 특집 힘내라 위대한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칭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칭찬받는 사람의 얼굴과 성함을 공개해서 칭찬은 이렇게 해야죠. 예전에 사실 MBC가 칭찬 프로그램 되게 잘했거든요. 뭐 양심 냉장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난 양심적인 사람인데 냉장고도 없고 방송도 타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네. 어떤 타의적인 어떤 의도라도 내가 양심적이고 시민 의식을 갖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두 번째 부차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안타까운 걸 마주한 것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2, 3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고 좀비 주유소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딜 지나가다 보면은 영업을 하는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주유소를 본 적이 있는데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좀 어떤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피부로 마주하는 실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구체적으로 위기를 좀 공감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지칠 때 시기적절하게 나온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무대라는 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딘가에서 누구는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칭찬 릴레이를 통해서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지역 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라든지 아니면 동네 가게의 주인분들 내지는 또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선생님들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줬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인상적인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에 시달린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선사한 방송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MBC가 잘하는 게 약간 칭찬합시다라든지 뭐 느낌표처럼 선한 영향력을 줬던 그런 예능들인데 프로그램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좀 더 힘내야지. 근데 이게
약간 미소가 지어지면서 약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덮친 지 어느덧 10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 우리에게 주는 따스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뵙겠습니다.